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재판이 있어서 지금 수초동 가고 있는 길이고요. 거치대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제가 옛날 거치대 조그만 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옆에 대서 하다가 또 이 시각은 지금 운전 핸들 그 밑에 놓는 그 자리가 좀 편하고 바깥에 놓으니까 좀 햇빛이 강해가지고 이게 눈이 좀 부시더라고요. 근데 드라이브 튜브도 이제 갑자기 하게 된 거라서 이게 뭐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MVP란 말이 있어요. MVP가 원래 뭐 게임할 때 제일 잘하는 선수, 이제 Most Valuable Player, 그 MVP도 있지만 스타트업 사업하는데 보면은 MVP가 Minimum Viable Product, 이때가 MVP가 있는데 그 말은 최소 기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을 MVP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들이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정말 명작, 마스터피스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시장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너무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MVP, 정말 최소 기능을 구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고 그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보고 조금 더 발전시켜라, 이 용어인데요. 린 스타트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팟캐스트도 많이 하고 브런치에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유튜브 바람이 불면서 이게 유튜브를 좀 해야 되나,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컨텐츠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알릴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유튜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음성만 남기는 것과 이게 화면을 계속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좀 알아봤더니 뭐 조명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사실은 한 1년 정도 그랬는데 그냥 차에서 그냥 간단하게 방송하는 그 몇몇 유튜브를 제가 보고 저게 일종의 MVP네. 일단 가장 필요 최소한도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는 어떤 뭐 현란한 화면 구성보다는 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그냥 어차피 그 멍청하게 있는 이 출퇴근 시간 활용해서 해보자 라는 게 이제 드라이브 튜브의 처음 발상이었죠. 그래서 편집 같은 것도 하지도 말고 그냥 가장 부담 없이 해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반응을 얻고 해보자는, 그렇게 시작된 게 드라이브 튜브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얻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매일 아침에 마치 그 아침 방송, 뭐 음악 방송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작가들이 써주겠지만 처음에 초두 멘트를 날리잖아요. 뭐 오늘 날에 대해서, 또는 뭐 어느 식구를 가지고, 뭐 아니면 뭐 영화라든가 팝송 가사를 가지고 이게 뭔가 오프닝 멘트를 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글을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도 이 출근 시간에 한,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오프닝 멘트예요. 오늘 하루의 오프닝 멘트인 거죠.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가면서 퇴근하면서 그 불빛에 비추면서 하는 것은 그날 하루의 클로징 멘트고, 이렇게 오프닝 멘트와 클로징 멘트를 하다 보니까 인생에 이런 마디가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고민을 하죠. 오늘은 내가 어떤 좀 말씀을 드릴까. 오늘은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그 메시지는 너무 뻔한데 곱씹어 볼 만한 얘기라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 문장은 은의 광시 인생 하처 불상봉, 이게 첫 번째 구예요. 은의 광시 인생 하처 불상봉. 두 번째가 수원 막결 노봉 협처 난회피라. 자, 우선 첫 번째 은의 광시. 은자가 은혜롭게 하는 거, 의자가 의로운 거. 이게 은혜롭게 하는 것과 의로운 것은 광시, 넓을 광자에 베풀시, 뭐 시책, 시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좋은 일, 은혜롭고 의로운 일은 널리 베풀어라. 왜? 그 다음 말이 나오죠.
인생 하처 불상봉이라. 인생 살아가는데 하처 어느 곳이든 불상봉. 상봉은 만나다. 뭐 이상가족 상봉, 불상봉. 이게 일종의 의문문인데 만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좋은 일을 베풀라. 그래야 네가 착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중국의 처세서들은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좋은 일을 베풀어라. 니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남겨라. 왜? 인생 하처 불상봉. 살다가 네가 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하냐. 잘 베풀어 놓아라. 베풀어 놓아라. 베풀시, 광시 이렇게 베풀어 놓아라. 일종의 저축과 같은 거예요. 마일리지 쌓는 거. 그 다음에 수원막결. 숫자가 우리 복수한다 할 때 그 숫자예요. 뭐 원망한다. 그러니까 복수하는 감정,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막결, 막자가 하지 마라. 맺을 결. 그러니까 사람과 그런 나쁜 거는 맺지 마라. 왜? 노봉, 협처. 노봉, 길로자에 만날 봉자예요. 길을 가다가 만난다. 어디에? 협처. 협처가 협자가 협소하다 할 때 협이에요. 곧처.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협처 아주 좁은 곳에서 딱 마주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난회피라. 어려울 난자에 회피할 회자. 회피. 그러니까 네가 이 두 문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어른들이 야 사람들한테 좋게 베풀어라. 그 사람 네가 또 언제 또 만날지 알게 뭐고 다 그게 니한테 덕이 된다. 또 사람하고 그렇게 척지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 또 어디서 딱 만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런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면 니한테 얼마나 안 좋겠노. 이제 이거를 명심보감식으로는 은의광시 인생하처 불상봉이요. 수원막결 노봉 협처 난회피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뭐 뻔한 얘기긴 하죠. 뻔한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보완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딱 만나서 그 한순간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오랫동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직장 동료, 가족 이런 사람들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뭐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든 사교를 통해서 만나든 그런 사람들은 자주 만나지 않아요. 정말 자주 만나면 한 달에 한 번. 근데 뭐 비즈니스 파트너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까? 또 어떤 모임에서 한 번 싹 스쳐 지나간다. 거의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사람, 안 그러면 평생에 딱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때 만났던 나에 대한 인상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사람들 남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남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인상, 이걸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돼요. 특히 그 사람이 되게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받았던 인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인상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 어떤 심리 상태가 항상 똑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마침 내가 그때 별로 좋지가 않아서 내 멘탈 자체가 좀 짜증도 났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또 내 감정을 그대로 막 드러내버린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또 내가 갑을 관계에서 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샥 그냥 한번 내뱉었단 말이지. 맨날 말이야, 나도 을로만 살다가 잘됐다 그냥 팍 한번 내뱉었어. 그리고 이제 내뱉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그때 내가 뿌려놓은 그 이미지는 그 사람 가슴에 콱 남는 거예요. 특히 그게 되게 상처가 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이 비즈니스적인 자리나 이런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 있을 때 대놓고 말을 못해. 왜냐,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상황적으로 지위가 높으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앙심을 품는 거예요. 앙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앙심이.
그래 씨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그런 일이 1대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그 말 있잖아요. 뭐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면 던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개구리는 평생 기억해요. 평생.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가 발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앙심을 품기도 하고, 뭐 그런 구체적인 앙심이 없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하면 이제 요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을은 또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겠죠. 나는 그 사람을 딱 한 번만 만나고 끝났는데, 그리고 내가 좀 그날 열받아서 확 퍼붓고 말았는데, 아이가 이 사람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 끝에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 야, 그 사람 멀쩡해 보이잖아, 참 좋아 보이지. 아니야, 이랬어. 그러면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아 그랬던 거야? 뭔가 누군가의 얘기 한마디로 내 어떤 퍼스널리티나 인품이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남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남 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 무슨 뭐 선생님들이 그 학창 시절 그 생활지도 평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억나네 갑자기. 뭐 행동 발달상 그래가지고 가나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써주시는데, 뭐 이 친구는 너무 이기적이다, 뭐 그다음에 뭐 좀 화를 잘 낸다, 이런 얘기가 쓰잖아요. 그 나중에 뒤에 보면 되게 상처가 되는데, 그렇게 한 1년간을 지켜본 선생님이 써주는 그것도 저희들만 하더라도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딱 30분이나 1시간 딱 본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인상, 그게 그 사람한테는 평생 가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만나서 아, 저 사람 그때는 좀 그랬더만 쌀쌀맞고 그랬는데 좀 싸가지가 없었는데 아니네,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상의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인상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만나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때 한 10% 20% 남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단골처럼 등장하는 거죠. 특히 그 대화의 주제가 되게 조금 유명한 사람이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쉽기 좋은 거죠. 야, 그 사람 뭐 그렇게 보이지? 안 그래?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 야, 내 지난 여름에 있잖아, 그 사람이 무슨 힙합 하러 갔었거든. 아니, 힙합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언론에 비치는 거랑 완전히 달라. 그럼 듣는 사람은 되게 디테일한 설명을 하니까, 와, 그래,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확,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A가 B한테 했어요. 그럼 B는 또 C랑 얘기할 때, 야, 너 그 얘기 들어봤냐? 그 사람이 그렇대. 그래? 점점점 확산이 쫙 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확산되듯이. 그러면 이게 A에서 B, C, D, E로 갔는데, E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또 E를 만나게 돼. 그런데 E는 이미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서 나에 대한 나쁜 평가를 듣고 있어. 그러면 그 자체가 되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되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은혜의 광시, 그냥 특히 한두 번 만나고 끝날 사람일수록, 내가 저 사람 오늘 미팅 이후에 안 볼 확률이 크다. 자, 안 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됩니다, 보통. 아니야, 이 사람 계속 봐야 돼. 그러면 되게 잘 돼요.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이 사람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같으면 오히려 더 잘해야 돼요. 좋은 이미지 남기고 빠이 끝내야 돼요. 반대로 이 사람 앞으로 자꾸 봐야 돼. 아, 그럼 좀 싸워도 돼요. 왜냐면 다음에 또 술 한잔하고 밥 먹으면 해결되니까. 그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진짜 오래 볼 사람보다는 한 번 보고 말 사람,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닐지가 뻔히 보이니까 잘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법대 다닐 때 제 학장님, 그분은 학자로
로서도 뭐 그렇지만 유명하시지만 이제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고. 근데 그분이 특징이, 제가 이제 선배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은 딱 자기 나이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냥 형님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동생이에요. 남자분들 그 형님 동생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조폭 같기도 하고, 뭐 형이고 동생이야, 뭐 언제 봤다고 형이고 동생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형님이란 말을 한번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좀 꿀리고 들어간다라는 그런 인상을 보통 하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그분은 인품도 되게 훌륭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엄청 높은 양반이 진짜 스스럼 없이 대강 나이 딱 까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우처럼 나이보다 나이가 작으면 아우라고 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분에 대한 평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한번 만나고 그 자리에서 했는데, 야, 저 양반이요, 그 서울대 저기 총장이고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날 보고 형님이라 했어. 이 이미지가 엄청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에 나오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왜 우리가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근데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욕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한번 악수를 하고 그 사람이 아이고 뭐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 좀 어떤 페이버를 베풀었다 그럼 그게 되게 오랫동안 남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딱 모든 사람을 형님과 동생으로 딱 이분하는 그 양반은 그것 때문에 주위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한 번 만나고 헤어졌지만은 날 보고 형님이라 했어. 저 사람이 날 보고 동생이라 했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적이 없는 거죠. 적이 없다 보니까 총리까지 하셨는데, 그게 뭐 아주 잘하는 일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똑똑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링컨이 그 얘기를 했구나. 에이브람 링컨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는가를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가 돈 많다고 나한테 돈 대줬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나한테 뭔가가 이렇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게 평가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세서 뭐 명심보감이든 명심보감이든 최근담이든 이런 처세서는 그냥 착하게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인생의 리스크를 줄이고 어떻게 하는 게 니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그 중국 특유의 그 어떤 실리성이 많이 반영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문장, 은의 광시, 은혜와 의로운 일은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차불상복이라. 인생 살다 보면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만날지 누가 알겠노. 수원막결, 어떤 북수심, 원망 이런 것들은 사람하고 맺지 마라. 수원막결, 노봉협처, 난회피, 노봉협처 난회피. 길 가다가 좁은 데서 만나면 이거 피하기 어렵다. 그 얘기. 법은 다 왔네요. 네, 마치겠습니다.